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5페이지 십신 전용 명리학 체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시명리라고 하는 그 명리학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추려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십신만 가지고 어떤 인사물 예측을 하는 거죠. 개요 부분을 보면 먼저 태극점을 정하는 건데요. 태극점은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인사물을 판단할 때 일물일태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어떤 사항마다 아니면 섹터마다 하나씩 대응하는 어떤 십신으로 말하면 십신, 오행으로 말하면 오행,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운을 추론할 때는 태극점을 관살로 본다. 재운을 추론할 때는 재성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태극점의 의미입니다. 십신작용 모두가 기륭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십신작용이 기륭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일단 발동을 하는지, 그리고 일주가 발동하는지 또 진기인지, 이런 경우에 기륭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즉 동시에 발동하고 진기 또는 일주의 발동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비로소 십신작용이 길할 것인지 흉할 것인지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기륭은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륭의 의미를 우리가 또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십신 본신이 의미하는 대표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십신 간에 작용을 해서 표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고유의 본의, 이게 태극점의 어떤 내용인데요. 태극점은 섹터라고 봐도 됩니다. 관살이라고 하는 십신은 사업, 권력, 어떤 리더십, 악인, 이런 것들의 섹터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태극점이, 이런 분야를 판단하려면 관살을 태극점으로 해서 보는 것이다. 관살은 당연히 몸을 극하는 거고, 재성은 몸을 갉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식상은 기운을 빼는 거, 비겁은 돕는 것이 같은 레벨에서 돕는 거고요. 효인은 생해주는 거죠. 일신을 중심으로 했던 이렇게 되고요. 재성이 태극점이다 하면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의 근원이기도 하고, 식상은 재원, 식상을 볼 때는 우리는 주국법에서는 총명함, 학업, 이런 것들이 태극점이라고 볼 수 있죠. 비겁은 파재, 비겁은 동업, 합작, 이런 것들이죠. 효인은 이것도 어떤 타고난 사업 분야인데 주로 권력, 태극점별 의미 분류, 태극점이란 우리들이 예측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볼 때는 관살 중심으로 보는데, 직장운이나 사업운의 태극점은 관살이죠.
다만 태극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희기를 보아서 기신을 제어하는 십신으로 동태를 같이 보아야 된다. 본래의 태극점은 이렇게 정해놓고요. 이것들이 이제 희기를 보아서 희신이면 그대로 태극점으로 통변을 해주고, 기신이면 그것을 제화해주는 십신으로 태극점을 삼는 거죠. 우리가 살룡식제, 실살이 식신의 그 재를 용하는 경우를 보면요, 태극점이 관운을 볼 때는 태극점이 관살이죠. 그래서 칠살이 태극점이 되는데, 그것이 기신이면 그것을 인성이나 살로 제화해 줘야죠. 그래서 그때는 인성이나 식신, 인성이나 식신이 칠살 기신을 제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살의 태극점은 이제는 그 직업의 태극점은, 아니면 관귀의 태극점은 관살이 아니고 식신이나 인성을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화하는 십신으로 동태를 같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태극점을 정해놓으면 통변도 매우 도식적으로 공식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여시명리 이 십신 전용의 명리학 체계를 논하는 여시명리의 그 강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통변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인사물을 추론할 때 굉장히 접근하기 편하게, 그리고 통변하기 편하게 소설 쓰지 않는 거죠. 밑에 예측사항은 이게 태극점입니다. 관운 섹터죠. 관운을 보는 것, 재운을 보는 것, 상병재를 보는 것. 같은 십신이 한 가지가 와도, 그래서 관운을 볼 때 관살이 오면 희신이면 좋은데, 희신이라고 해도 재물을 까먹을 경우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릴 경우도 있고, 또 감옥에 갈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희신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 태극점에 한해서 일단은 그 희사가 응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관살이 왔으면 관운에는 좋을지 몰라도 상병제에 좋지 않고요, 재운은 더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태극점을 분명히 기억해 놓고,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태극점을 분명히 기억해 놓고, 세운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그 태극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운을 볼 때 관살의 태극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희신인 경우로 범위를 좁혀서 구하고자 하는 십신 희신인 경우, 지금 이 원래 텍스트에서는 그 희기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운이면, 관살이 오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기를 가려서 보면 더 훨씬 유용하다. 다만 관운을 볼 때 관살이 오면 좋고, 또 그런데 예를 들어 식상이 오면 관운에는 지체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효인이 오면 권력적인 부분에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옆으로 보는 거죠, 옆으로.
이 표에서는 지금 관운을 볼 때는 관살이면 무조건 좋다. 인성이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꼭 그렇게 고정해 놓고 보면 안 된다. 다만 이것은 기본 우리가 단식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는 우리가 태극점별로 십신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를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재운을 볼 때는 관살이 온다 그러면 재를 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까먹는 거. 본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효인이 오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운은 재성이 태극점인데 이것은 효인은 비겁을 돕는 것들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재성은요 당연히 재물의 태극점이죠. 칙상은 재원이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파재. 이런 식으로. 옆으로가 1차적인 기억법이고요. 세로로. 자, 그러면 이걸 태극점을 놔두고 관살이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관운상에는 어떤 관직상의 어떤 이로움이 있기 쉽다. 재물은 까먹기 쉽다. 질병은 좀 있기 쉽다. 관사시비는 다른 사람의 일, 간접적으로 나한테 미칠 수 있다. 감옥이나 이런 데 가는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 세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십신작용 방식으로 논하는 거죠. 십신작용 방식. 그러니까 뭐 왕쇠, 격국, 용신, 신살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도구인 물론 뭐 음양, 오행, 간지도 있지만 사회적인 일을 아니면 외부적인 일을 판단하는 가장 본질적인 십신작용 방식으로서만 이 명국을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동정, 그 다음에 진태, 명운세 3자의 작용 순서, 십신작용 방식, 유통 5가지가 지금 이 십신 전용 논명 체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운이라면 사업을 예측하는 것인데 만약 유년에 승진 정보가 있다면 승진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학업의 진보죠. 이 사례를 보시면 병호, 경인, 무신, 갑인. 왕쇠, 격국, 용신, 신살, 지장간을 채용하지 않는다. 원국에서는 오로지 십신작용 방식만을 분석한다. 원국의 십신작용 방식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사를 판단한다. 원국을 분석하는 걸 한번 볼까요? 원국 중에서는 주동과 피동 십신을 나누지 않는다. 원국은 그냥 주동이나 피동을 나누지 않고 있는 상태로만 보자는 거죠. 인신충의 작용이 있다. 인신충. 그 다음에 십신작용 방식 중에서는 간지작용이 있죠. 결국은 반합, 육합, 육충, 해, 해, 형충, 해 한만 보고요. 삼합, 삼해, 천간호합은 채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여시명리에서의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연결되어서 어떤 연결로서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보는 방법인데, 뭐 이런 이대로 하면 지금 인호 반합이 있죠. 인호 반합. 인신충이 하나 있고 인호 반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연결로 보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한 삼합도 포함되고 삼유도 포함되고 천간합도 포함되고 다 봅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면 유통이 되지 않는 것. 일간이 격하는 것은 다만 장애가 아닌 거죠. 월간과 시간은 유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갑과 경이 충한다. 하나, 둘, 셋. 명주 본인의 기룡을 판단할 때는 십신생극은 오로지 일주와 생극만 돈하고 다른 십신과의 생극을 돈하지 않는다. 즉 갑이 무토를 극한다. 탈극신이죠. 지금 이 원국은 인신충이 있고요. 인호 반합이 있고 갑경충이 있고 갑이 무를 극하는 살극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용 방식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 거죠. 자, 관운을 추론한다. 관운. 꼭 무슨 뭐 시험 공무원 되는 그런 운이 아니고요. 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죠. 비즈니스가 아닌 일생의 추구 목표. 이렇게 좀 넓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만약 인목이 주동십신일 때는 주동, 운에서 형충합해 또는 도의, 같은 글자죠. 그런 게 있으면 동하는 겁니다. 주동. 원국에서는 주동, 피동이 불구분이나 운의 분석에서는 주동, 피동 구분하는 거죠. 인목이 주동한다면 인목 살이 일지, 식신, 신을, 충. 따라서 살충식하는 십신작용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 사람의 도움으로 뜻을 얻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뒤에 이런 십신작용별로 의미를 각 그 태극전별로 뒤에 370몇 페이지인가요? 73페이지. 그 이하에서 다 그 의미를 구분해서 적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살충식이 사람의 도움으로 뜻을 얻다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을 얻다. 이게 우리가 사업이죠. 타고난 어떤 목표. 이것은 살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도움. 이것은 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범위 내에 있는, 이것은 외부. 그래서 살이 식을 충하는 경우는 외부의 도움이죠. 만약 식이 살을 충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어떤 나의 능력 범위 있는 것들로 살을 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충식과 식충살은 의미가 다른 거죠. 하여간 이것은 제가 그 뒤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식신이 주동십신이라면 식신이 살을 충함, 식충살이죠.
이것은 노력하여 성공한다. 그렇죠. 어쨌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나 뜻을 얻다 이런 건데 식충살. 내부적인 내 능력. 식신은 그런 거라고 그러죠. 그것을 활용해서 뜻을 얻는 거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 성공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또 이게 위치가 에너지 강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세기가 있는데요. 시간, 월간, 일치. 이 삼각형, 이게 문호라고 하는 겁니다. 문호. 전통적으로 년이나 시가 문호라고 하지만 에너지의 크기를 볼 때는 월간, 일지, 간목. 이 삼각형이 에너지의 크기를 볼 때의 문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작용이 있으면 일주한테 영향이 굉장히 크죠. 뒤에 이제 그것도 뭐 A급, B급, C급, D급이 나누는데 하여간 그래서 같은 십신 작용이라도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한테 어떤 작용이 있으면 일주한테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인목, 인신충 하는 것은 일지가 신이기 때문에 문호이기 때문에 문호에 해당되는 거죠. 갑과 경이 지금 충한다고 이 사주에서는 이 텍스트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문호죠. 그래서 여기도 5, 6도 문호입니다. 인호 반합을 보면 인이 주동한 경우 인합오는 살합효죠. 이런 의미는 승진하여 권력이 커짐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인이 아니 오화가 주동이라고 그러면 효합살이죠. 살합효 효합살. 승진의 의미죠. 이것은 그런데 문호에는 작용이 없고 거리가 멀죠. 인오, 년월 일, 년지 월지니까요. 갑목이 주동십시면 갑경충, 살충식. 저기 위에 1번하고 똑같죠. 또 식충살. 여기는 문호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뜻을 얻다. 노력하여 앞서 나가다. 만약 갑이 주동십시면 살극신이죠. 이렇게 본다면 자, 에너지가 큰 것이 우선이죠. 관운, 어떤 자기의 사업이나 어떤 관료나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을 판단해 보려면 이 경우는 노력해야만 성공하고 뜻을 얻어 승진할 수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 팔자 원국상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문호. 시간, 연간을 문호라고도 보는 게 우리 전통적인 어떤 명략인데 이 십신 작용 방식의 일주한테 주는 영향의 정도를 볼 때는 월간, 시간, 일지를 본다. 관운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업, 사업, 명예, 관직 등을 포괄. 재운을 예측할 경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태극전별로 십신 작용 방식을 결합해서 보는 겁니다.
재혼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재성을 중심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십신작용 방식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앞에 인신충, 관살이 식상을 충하는 살충식. 이것의 의미는 재운에서는 사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식충살은요, 재물이 들어옴. 당연히 식신은 재원이고 살은 재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식충살하면 재물이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건 문호에 있다고 그랬죠. 각 태극점별로 이렇게 그 십신작용 의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강도, 문호에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재래 제거. 여기도 사기를 당하는 거. 문호에 있는 것들이 다 사기를 당하고 그 대신 재물, 돈도 들어오고 이런 거라 했잖아요. 왔다 가버려서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1억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원국. 명주의 상병제를 예측할 경우 십신작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살충식, 식충살, 있음, 큰 상병제 있음 이렇게 보고 일단 문호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문호, 여기에도 문호, 있음, 뭐 이렇게 혼인을 예측할 경우 처궁을 통하여 결혼하면 불안정한 정보죠. 무재성이면 식상, 경신이 처성이다. 얼핏 보기에는 주법과 같은 간법으로 보이지만 주법하고 약간 다르죠. 주법은 육친을 볼 때는 없으면 희기를 가리고요. 기타 태극점은 없으면 희기를 가리려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생하는 것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친은 없으면 희신인 경우 그러니까 생하는 글자가 희신인 경우 그것으로 보는 거죠. 재성이 이 팔자에 희신이면 식상이 희신이면 이것을 처성으로 보는데 주어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생하는 것으로 일단 육친을 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또 식상도 없을 경우에 를 대비해서 또 위로 가기 쉽습니다. 비견, 비겁 이런 걸로 또 넘어가는 거죠. 희기를 꼭 가려야 된다고 하면 없으면 또 희기를 가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번거롭고 결과로는 똑같습니다. 일단 이 팔자는 혼인이 불안정한 정보인 건 맞죠. 처궁이 쌍충을 당하네. 쌍충. 이런 혼인을 예측할 경우도 이렇게 십신작용 방식을 다 뒤에 보면 다 분류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혼 후에 불안정하고 처와 항상 다툼이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다. 이혼한다. 기타 명주의 육친을 예측할 때 형제 자매의 도움이 없고 부친처의 도움도 없다. 비겁과 재성이 대운 중에 출현하면
파재 등 십신이 가지는 의미 중 흉한 의미의 인사사건이 발생한다. 임진운 부친성 재성이 출현한다. 병인년 재성은 병화에게 충을 당하고 병임충을 보는 거죠. 병임충. 동시에 목오행이 난동하고 갑신이 충을 당하고 임수 재성은 효인에게 충을 입는데 우선 살해충을 당하고 목오행이 난동해가 있으며 오화가 유년지 합을 당하여 인성이 제거된다. 원국 중에 재성이 없고 대운 중에 재성이 출현하는데 그 재성이 유년에서 충거되고 더욱이 신을 생하는 인성을 잃게 되는 유년에 재성의 흉이 응한다. 병인년 상부한다. 임대운의 병유년에 재성과 인성이 서로 충을 해서 해당되는 육친이 도리어 사라지게 된다. 좀 희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보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청용신은 오중기토, 희신은 신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을목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기토를 돕는데 신금이 오면 병신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병화는 격신입니다. 비록 지지에 화국을 한다고 해도 천간에 있는 병화가 만약에 합거되면 흉하겠죠. 그때는 신금이 기신 역할을 하겠죠.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금이 왔는데 병화를 합류한다면 길하겠죠. 예컨대 대운에서 임수 같은 게 떠 있는데 유년에서 신금이 와서 병화를 합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는 대운 중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금 밑에 이 주요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보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임무는 기신이죠. 다만 임진 동주에서 병화를 임수를 극하죠. 임수를 설이 아니고 극입니다. 대용은 없다. 임수 편제가 재화되면 편제를 얻는다. 편제가 이거 재화돼야 되는데 완전히 재화돼야 되겠죠. 임수는 일간 대비는 재성이고요. 그 다음에 격신 대비는 관살입니다. 길성이나 이것은 길성 오한대와 또는으로 바꾸는 게 문맥상 더 확실합니다. 또는 갑자년 간목은 희신이죠. 임수를 설해줍니다. 자수는 기신이지만 오화 기신을 제거하죠. 기신이 기신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신자진 수국을 형성해서 수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목은 살성인데 임수를 설하니까 직장을 얻는 거죠. 살성. 이건 또 격신을 보면 인성이죠. 귀인이 돕는 거죠. 일축년 을묵은 기신이지만 경금을 합구합니다. 왜 합구하는지는 이렇게 보시고 경금 을묵의 긍정적인 측면 식신 을묵 관성 긍정적인 측면 식신의 긍정적인 측면 어떤 재원 그다음에 영역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좋아지죠. 관성의 좋은 측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이로움이 있는 것이죠. 진토는 잡기, 원국과 신진, 수국을 이루죠. 비견이나 재성, 수국으로요. 재성을 가지고는 그렇죠. 활동이 왕성해지죠. 이런 식으로 봅니다. 병인년 보면요. 병인년 격신이 왔는데요. 그런데 인호, 하국, 격신을 혼탁하게 하는 결함이 있죠. 부치는 신중임수입니다. 신중임수. 그래서 기신인데 간목을 보고 경금이 있으니까 병화를 보고 정화가 혼잡하니까 기토를 봅니다. 이 갑, 병, 기의 어떤 동태인데 갑병기를 손상하면 그 흉해가 부친한테 미치는 거죠. 병인년 기토가 사지입니다. 사지. 기토는 정화를 제거하는 용도인데 그 정화의 혼잡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화가 막질 못하죠. 어떤 육친을 볼 때 그 육친이 진가 혹은 호유자가 모두 같이 없어져 버리면 또는 혼잡한데 전투하고 해속 없으면 그 육친의 어떤 생명이 원하는 생명, 수한이라고 하죠. 다만 진가 중에 하나라도 기가 있으면 사망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주법이 되겠지만 여기서 부친성이 병화입니다. 그런데 정화의 혼잡을 없애지 못하면 그러면 이 부친이라는 육친의 생명을 어떤 논할 정도의 그 흉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진년 항상 우리가 동주 상황은 항상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천간이 비록 기신이라고 하더라도 동주 상황이 어떤가, 지지에서 그 기신을 떠받들어 주는가, 아니면 지지에서 그 기신성을 누그러뜨려 주는가, 이런 걸 같이 보면 됩니다. 무진년이라고 해서 무토가 기신이라고 해서 흉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도리어 수국을 형성하는데 무토가 임순을 제거해 주죠. 그리고 간목이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화가 가능하니까 간목과 무토를 얻으니까 창업이죠. 무토는 비견인데 기신이었다가 희신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하니까 비견은 창업이고요. 그 다음에 격신으로 보면 식신이죠. 식신은 아까 재원,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재원이 확대되는 것, 일거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 통변이 되고요. 밑에 쭉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이고 특별히 이해 못하실 부분 없습니다. 개사운 같은 경우를 볼까요? 개사운. 개수는 가신을 극하죠. 그런데 원국에 만약에 을목이 있으면 도리어 을목을 생하고 정화를 전생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기신이 될 건데 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신 역할을 하죠. 일간과 합합니다. 무기합. 자, 이런 때가 우리는 반전의 어떤 대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자년, 병화는 격신이고요. 자수는 기신이지만 개수의 근이 되면서 기신 오화를 충고합니다. 격신이 청해지니까 사업상 개발하겠죠. 이런 식으로 팔자를 보는 겁니다. 이제 원국을 봤죠. 원국을. 아까 제가 지금 주법법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원국을, 자, 원국상 관운이나 재운이나 상병제, 혼인, 육친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지금 먼저 주법법에서 설명할 때 대운이랑 다 봤는데 이 십신 전용으로 대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명주의 관운 예측할 때 신명운 상관신이 연간 병화를 합하는 상합표. 그 의미는 승진하고 사업이 순리로움. 이때는 어린이 시절이죠. 공부상 진척이 있고 성취가 있다. 주보상으로도 뭐 이렇게 병, 갑, 기, 신. 십신 작용만으로 그 의미를 다 부여해 놓고 그것이 어디 위치, 문호, 월간, 시간, 일지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작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변해 준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있을 겁니다. 1차적 작용, 2차적 작용 이런 말이 있는데요. 대운유연이 주동이 돼서 직접 원국에 생극합을 하는 작용, 1차적 작용입니다. 2차적 작용은 그런 파생적으로 다시 1차적 작용으로 발동 인동한 글자들이 다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죠. 1차적 작용은 전체 기lum을 보고 2차적 작용은 그 세부 사항을 본다. 개사운 같은 거 보고 개사운 사화가 신금을 합, 그 다음에 재성 개수가 일주무토를 합, 인사 상향, 갑인의 발동을 이끌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대운에서 직접 원국에 작용해서 작용하는 것이죠. 그게 1차의 작용입니다.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동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인목이 지금 사화와 형을 하는 바람에 동하게 됩니다. 동하고 나서 그것들이 오화하고 반합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인목이 오화가 합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2차적인 작용이죠. 동한 인목이 다시 오화를 작용하는 거, 오화와. 관살 간목이 식신경금을 충,
간목이 지지에서 인이 동하면 천간도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목이 진기 발동함으로 주동 십신이고 경금퇴기 발동이 피동 십신. 이것도 2차적인 작용입니다. 계상은 관운일시에 대운사화가 원국일지 아까 합하는 거 있었죠? 사업상의 진보. 일간을 합하는 것은 제합일주, 승진순리 이런 1차적 작용이죠. 인사형으로 동한 인목이 합하는 것, 묵지 못함, 직무가 변하지만 술롭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당의 운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순리하게 승진, 1차적 십신작용이 결정. 다만 직무가 변하지만 순리롭지 못함, 합하에 묵지 못함. 직무가 변하고 다단하고 그 변화함에 명주에게 불림이 붙어 다닌다. 2차적 십신작용이 결정한다. 좀 이렇게 복잡한 듯이 보여도 지금 익히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지 굉장히 그 단식 1차원적 어떤 판단법이죠. 어떤 동정의 개념을 알고 태극점의 개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태극점의 개념을 익히는 정도로 활용하면 더 효용 가치가 높죠. 재운을 볼 때는 계사운에서 1차적 작용인 사신합, 이것은 효인 합식이죠. 그 다음에 제합일주, 무게합이죠. 이런 것들은 발제입니다. 돈이 좋아진다. 재물이. 2차적 작용인 동해서 부차적으로 움직이는 거. 관살이 효인을 합해서 묶지 못함. 이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사기 당함. 그 다음에 살충식. 이것은 파재. 이상으로 보면 당의 운중에 최종적으로는 투자하여 발제한다. 다만 당의 운중에 투자착오로 인해 사기를 따라다닌다. 그렇죠. 이게 1차적 작용이기도 하고 영향이 세죠. 그래서 이것이 주된 거지만 이 2차적인 어떤 내용도 그 안에 있긴 하다. 그래서 주된 1차적 작용이 결과인데 그 세부 내용 중에는 2차적 작용도 포함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윤연을 보는 경우도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이 여시명리에서는 원국이 윤연이나 대운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항상 동하는 것이 동하지 않는 정하는 쪽의 정하는 쪽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피동이죠. 이건 주동이고 항상 윤연이 가장 동하고요. 그 다음에 대운, 원국은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운이 원국에, 윤연이 대운 원국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원국이 거꾸로 대운이나 윤연에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열시명리의 설명을 쭉 보시다 보면 희귀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운 예측 시에 예를 들어서 효합살은 승진하고 순리, 식충살은 승진하고 순리, 효충제는 사불야의 파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효신이 희신인지, 그다음에 칠살이 희신인지를 판단해서, 희기를 판단해서 이걸 적용해야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신이 희신이고 살이 기신이면 이게 동하면, 이게 그리고 정한다면 효합살 그리고 합거가 된다면, 이런 걸 따져서 동정 합거 합류 이렇게 따져서 명국이 기뻐하는 것이 와서 꺼리는 것을 합해서 제거해버리면 이런 본래 그 기본적인 의미, 승진하고 순리라는 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효신이 기신이고 칠살이 희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효신이 와서 칠살을 제거해버리면 승진하고 순리롭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희기는 희기 분별, 이게 따라다녀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효합살은 승진이나 순리롭게 한 그런 어떤 사항이 응하기 쉽다, 이런 겁니다. 다만 희기를 분명히 가려서 봐야 된다. 재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주보법이라고 다루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재물은 까먹는 게 많다, 이렇게 결론 내는데 임수가 재성의 태극제입니다. 재운에. 그러면 기신이기 때문에 간목을 보고요. 경금이 극하기 때문에 병화를 보는데 병정 혼잡으로 경금과 신금을 제하는 용량이 약해지죠. 그리고 화국이 있습니다. 화국. 인호 화국. 이것이 목성을 흡수하고, 예를 들어서 금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죠. 혼잡은 그래서 좋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을 완전히 제거 못합니다. 그러면 간목을 경금이 극하는 그런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임수, 재성, 기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재물을 얻는 것보다는 까먹는 게 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 원국과 대운, 윤회를 다 봤는데요. 종합해서 분석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성정을 볼 때는 일주,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 다음에 가장 많고 왕한 거,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무토의 특징,
식신의 특징, 일주가 앉아있는 식신, 일지를 성격궁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최다 십신, 이런 걸 분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적합한 직업을 하면 된다. 제가 편성이라고 했죠. 편성? 지금 병화, 간목, 편인, 편관 이런 것들이 편성이죠. 이런 것들은 특수 분야의 직업 이런 것들이 어울리죠. 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이나 지위, 명예 등을 볼 때 귀기, 관귀라고도 하는데 칠살 간목이 문외에 임하고 인호 반합으로 오화를 생하며 살인 상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성 병화는 월간 식상 경금이 가로막아 일주를 생하는 힘이 없어 인성이 신에 통기하지 못한다. 결론은 인성 병화가 인성인데 이게 혼잡인데 기토로서 혼잡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병화와 간목이 살인상생이 되지만 살인상생 실제 정화의 혼잡을 제거해야만이 진정한 살인상생이 가능한데 기토가 그 역할을 못하죠. 왜냐하면 추간하지 못하고요. 또 무토가 또 같이 있습니다. 기토는 또 굉장히 약합니다. 올해 사지죠. 올해 사지. 그래서 기토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이렇게 주보법으로 하면 귀도 계산하고 부도 급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됩니다. 상병제, 관사 12, 신체 부자유, 명주의 혼인, 육친의 조력. 육친을 볼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본기를 보는데 주법에는 항상 지장간을 봅니다. 여시명리에서 지금 본기 위주로 보는데 지장간 안 본다고 아까 전제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주법법에서는 항상 지장간을 봅니다. 육친의 경우요. 선천년부는 지장인원까지 보는데 희기를 구분해야 되죠. 후천 2년, 2년의 동태가 후천이죠. 본기로 보는 거죠. 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경이나 신이 부의 대성이라고 그랬죠. 부. 그런데 이것은 지장간 안 보죠. 그런데 임수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임수. 지장간이 있으니까 재성. 이것은 부로 보는 거죠. 처인년은 재성을 보기 때문에 선천인년은 임수를 보는 거죠. 후천에서는 임수가 귀신이니까 무토나 간목을 보는데 인중에 무토가 있지만 그것은 동태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동태성이며 대성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로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태극점별로 분석을 해보는 거. 아까는 그냥 대운 윤년을 놓고 십신작용별로 했다면 여기서는 태극점, 용신이라고 했는데 용신 별로 보는 거죠. 아까 십신 관살이면 관운을 볼 때는 좋고 상병제를 볼 때는 안 좋고 뭐 재운을 볼 때는 재물을 까먹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재성이 재운을 볼 때는 당연히 재성이 태극점이죠.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십신 전용 명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제, 윤년을 예측하는 방법, 태극점별로, 그러니까 십신별 태극점 적용이죠. 갑자년이면 갑은 편관인데 편관이 관운, 재운, 상병제 이런 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십신 작용으로 보는 방법. 갑경충. 여기 지금 갑자년이죠. 갑경충, 갑보이.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그 작용이 있고요. 천간만 보면, 그다음에 자충호, 자신, 반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각 그 섹터에 재운을 추론할 때는 갑경충은 뭐고, 갑목이 도약한 건 뭐고, 자오충은 뭐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다 나눠서. 앞에 그 쭉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십신 본의 플러스 십신 작용 관계 이것으로 우리 그 사주팔자를 이용해서 이 십신 본의와 십신 작용 관계만으로 주요 사항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골격을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이러한 골격을 세운 그 기초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